다음은 ERCP라고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데 한글말로는 역행성 최담저 조영수라고 하고요. 엔도스코픽 레트로그레이드 콜랑지오 판크리아토그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ERCP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시경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시경으로 이쪽에 다이를 싸가지고 우리가 레트로그레이드하게 그 담도와 쇄도를 판크리아트 덕트와 빌리어리 트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다음과 같이 내시경이 들어갔다가 이쪽에 우리가 풀업을 넣고 여기다가 다이를 조영제를 쓰면은 이 다이가 트랙을 따라서 거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커먼 바이 덕트 그리고 헤파틱 덕트들이 굉장히 잘 보이죠. 그리고 판크리아틱 덕트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빌리어리 판크리아틱 트랙을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로브를 넣어서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 검사는 치료 목적도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담도에 돌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그물을 넣어가지고 돌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잠깐 언급은 드렸는데 담낭에 돌이 있으면 우리가 담낭을 갖다 떼내고 담도에 돌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물을 ERCP를 통해서 그물을 집어넣어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소견이고요. 다음과 같이 이건 굉장히 심한 소견이긴 한데 담도에 돌이 있으면 이런 이제 필링 디펙트가 있는 커다란 스톤들이 그득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한 경우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끝에가 담도가 내려오다가 탁 잘려버렸죠. 이런 경우는 디스탈 콜란지오 칼시노마 담도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도 내에 생긴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골드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ERCP가요. 이런 검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진단적 목적으로는 옵스트럭티브 전디스에 접근할 수가 있고 또 판크리아티스의 원인이 뭔지 판크리아에도 스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진단적 툴이기도 하면서 스톤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제거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캔서로 좁아진 부분을 갖다가 스텐트를 넣어서 이것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 목적으로 쓴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ERCP라는 걸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다음은 이번 시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복통입니다. 복통은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를 접근하는 데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진료하는 데 있어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위치를 잘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복부에는 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장기들이 있고요. 또한 레트로페리토니아 스페이스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 장기들의 모든 질환들이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제 팁을 갖자면은 대표적인 위치들을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RUQ, 우리가 이제 쿼드런트를 나눠서 RUQ, LUQ, RAQ, LAQ라고 하는데, 일단은 RUQ는 그 담도나 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콜레시스타이티스와 헤파타이티스가 있고요. 그리고 에피게스트릭 에어리아에는 이거는 이제 그 점진적인 통증의 경우고요. 에피게스트릭 에어리아에는 판크리아타이티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 만들어진 그림인데요. RAQ는 어펜디사이티스, LAQ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고 서양에서 가르치는데 동양에서는 다이버티큘럼이 오른쪽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을 못하고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우리는 RAQ에도 생길 수 있다라고 배웁니다. 거의 절반,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RUQ는 콜레시스타이티스, 헤파타이티스, 에피게스틱 에어리아는 판크리아타이티스, 그리고 RAQ는 어펜디사이티스, LAQ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같은 점진적인 통증이 아니라 서든 시비어 페인이 유발됐을 때는 에피게스틱 에어리아는 얼서가 퍼포레이션 됐을 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얼서가 터지게 되면은 더 이상 장기의 통증이 아닙니다. 비스랄 페인이 아니고요. 비스랄 페인은 뭔가 애매하고 정확한 부위를 찾기 힘들어, 센스 너브가 덜 발달하기 때문에 통증이 좀 애매한 면이 있는데 터지게 되면은 복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복막은 페리에탈 페인이라고 하고요.
복막에는 이제 소마틱 센세이션이 오토노믹 센스가 아니라 소마틱 센세이션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또한 뭐 유레터, 여기 유레터가 이렇게 지나가죠. 유레터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유레터 콜릭 페인은 이렇게 플랭크 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그리고 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는 아오르틱 에뉴즘이 럽처가 된 건 아닌지 이런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콜릭 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통이라고 하고요. 콜릭 페인이 생기는 원리는 어떠한 관이 막혔을 때 이 관을 짜주려고 페리스탈시스 무브먼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짜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통증이 유발되고요. 이런 콜리키 페인이라고 하고 클램핑 페인이라고 하고, 이런 통증이 생기는 것은 관이 어딘가가 막혔다는 건데, R6Q에서는 빌리어리 트랙이 막혀서 빌리어리 콜릭 페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플랭크에서는 유레테랄 콜릭 페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umbilicus 주변에서는 스몰 바울 옵스트러션 콜릭 페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콜론이 막혀서 페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를 접근을 해보면, R6Q 페인은 이제 리버, GB, 바일 덕트가 있고요. 이제 세 가지 장기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GB 스톤은 이제 보통 1시간 정도 지속되는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R6Q 페인이 계속 아프고 열이 나는데, 그리고 머피 사인이라는 피지컬 사인이 있습니다. 머피 사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손으로 R6Q를 세게 누르고 환자한테 숨을 내쉬라고 한 다음에 복부가 들어가면 여기를 세게 누릅니다. 누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면은 소락스가 확장을 하면서 간이 바깥쪽으로 밀리게 되는데, 밀리면서 골블래더도 같이 밀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골블래더에 염증이 있다면은 환자가 아프기 때문에 숨을 다 들이마시지 못합니다. 따라서 머피 사인은 다음과 같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통증 때문에 풀 인스피레이션이 안 되는 걸 머피 사인이라고 하고요. 콜리시스타이티스의 특징적인 피지컬 에그잼 소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머피 사인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피지컬 에그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R6Q가 아프고 열이 나고 머피 사인이 있다. 그러면 어큐콜리스타이티스를 의심해야 되고요. 네, GB 스톤과 CBD 스톤이 차별되는 점은, CBD 스톤은 이제 빌리어리 트랙을 막기 때문에 존디스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R6Q 페인이 있으면서 열이 나는데 황달이 있다. 그러면은 콜란자이티스를 유발해야 되고요. R6Q 페인, 첫날 말씀드렸듯이 이제 백산발, 백혈구가 증가 있고 산통이 있고 발열이 있다. 그럼 콜리스타이티스를 의심하고요. 그리고 황산발, 황달이 있으면서 산통이 있고 발열이 있으면 이제 CBD 스톤을 의심을 해라. 그리고 이제 R6Q 페인과 피버가 있을 때 이런 콜리스타 콜란자이티스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간에 생기는 대표적인 염증이 리버 업세스도 염두는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페인의 위치에 따라서 R타입 문제들이 굉장히, R타입이라고 알죠? 뭐 문제의 보기가 10가지 있고 이 중에 2개 고르시오, 3개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이제 네, 그 R타입 문제는 R타입 문제는 이런 거에서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가 R타입 문제고요. 이제 WBC가 증가했고, 이제 환자가 R6Q의 페인을 호소하고 있으면서 WBC 증가했고요. 빌리루빈은 별로 안 놀랐어요. 오른쪽 윗부분에 압통이 있을 때 2가지를 골라라. 그러면은 리버 업세스, 급성 슬개염을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R6Q 페인이 있으면서 존디스 소견을 보이고 있어요. 열이 나요. 이럴 때는 대표적으로 급성 환웅성 쓸개간염을 염두에 둘 수가 있고요. 다음은 에피게틱 페인을 호소할 때, 이제 에피게틱 페인은 메인은 스토막입니다. 스토막과 판크리아고요. 이제 속이 쓰릴 때는 펩틱 얼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게스트릭 얼서와 듀오네럴 얼서를 구분하는 팁이 있다면, 게스트릭 얼서는 음식을 먹으면 생기고,
듀오데날 얼서는 음식을 먹이면 호전이 됩니다. 여기 하나의 주변 고운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어큐 판크리아타이티스는 에피게틱 페인은 호소하지만 돌술 자세에 따라서 통증이 변화하는 술이나 자세에 따라서 통증이 변하고요. 혈액 검사에서 아밀라제, 리파제와 같은 소화 효소가 상승한 소견을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펩틱 어서가 퍼포레이션이 됐을 때는 서든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때는 엑스레이 소견이 주어지고 그 엑스레이 소견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평소에 공복 시에 속쓰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복부는 널판지처럼 단단하다는 말은 페리토니얼 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뭔가 단순히 비세랄 페인이 아니라 염증이 복막까지 자극했다는 얘기고요. 압통과 반동 압통 다 이게 페리토니얼 사인이라는 얘기죠. 복부 전반에 있다는 얘기고요. 열도 납니다. 이때는 이제 소화성 궤양, 물론 답이 소화성 궤양이 될 수도 있겠지만 페리토니얼 사인이 생기려면은 보통 천공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 페리토니얼 사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복부 진찰할 때 잘 눌러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LUQ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